자, 우리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약간 소개 화면을 보다가 이게 실물을 뵈니까 뽀샵 많이 하셨네요. 아니, 진짜 건강하셔서 그런지, 스스로 많이 건강을 챙기셔서 그런지, 실제로 보니까 더 건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혈색이 달라요? 네, 저는 더 아름다우시고 더 멋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민정 씨 닮으셨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지수 원장님. 세상에. 이민정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보약 할 일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만성 피로와 피로 회복입니다. 지난 주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주말에 쉬고 또 잠만 자고 쉬어도 월요일만 되면 우리 직장 여러분들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피곤합니다. 네, 아주. 주말에 그렇게 쉬어도 그러니까요.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날씨까지 지금 이게 쌀쌀해지는 이 환절기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 피로감이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봤는데. 직장인들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피로도 조사에서 네. 20대는 절반 정도가 네. 나는 매일 피로하다 아, 라고 그래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20대 아니잖아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 막차. 네, 저와 포함됩니다. 같은 이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피로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어떻게 하면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네. 오늘 저희 건강한 의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피로여서 좀 자면 낫는다. 네. 이러면 괜찮은데 이 피로도가 이게 뭐 계속 오랜 시간 지속돼 갖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돼 버리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피로와 네. 만성 피로 어떤 기간에 대한 기준인가요? 그렇죠. 한번 우리 원장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기준이 뭔가요? 만성 피로와 그냥 피로. 네. 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 피로, 네네. 두통이라든가 집중력 저하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포함하는 이 만성 피로 증상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네.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만성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이것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다. 네. 6개월 이상이면 내가 만성 피로다. 네. 혹시 만성 피로가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만성 피로를 겪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아이들 만성 피로는 우리 권지수 원장님이 아마 그래요? 전문가실 거예요. 미모의 권지수 선생님. 원장님, 네,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아이들도 당연히 피로 증상을 겪습니다. 오. 사실은 아이들도 나름의 어떤 고충들이 많아요. 어. 우리 아이들 키워보셔도 또 아시겠지만 네네네. 요새는 사실은 초등학교만 가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학원. 그렇죠. 출근 우리랑 같이 해서 퇴근 우리랑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은 네. 뭐 수학학원도 가야 되고 오. 또 영어학원도 가야 되고 어. 요새 뭐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운동도 맞아요.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순간 완전히 녹다운돼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요. 그래서 아이들도 충분히 어떤 그런 무기력한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맞게 증상에 맞게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건지 어떤 게 피곤해서 이러는지 집에서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이를 이제 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 둘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그래서인지 이 만성 피로가 계속 피곤하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 만성 피로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틱 장애 같은 게 올 수가 그럼요. 있나요? 좀 그게 그럼요. 궁금해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아. 아이들은 일단은 피로도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랑 겸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에 뭐 학원을 많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학교 생활에 있어서 뭔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캐치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찰을 해주시고요. 근데도 뭔가 없다 싶으시면은 이 아이가 유난히 피곤하진 않은지 그걸로 충분히 틱 증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 원장님 말씀은 이제 아이한테 틱 장애가 왔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하더니 그 다음에 지금 눈으로 왔어요. 눈을 자꾸 깜빡깜빡거려가지고 부모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뢰를 해가지고 좀 진찰을 해봤더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되
그 틱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는 게 좋다. 약물 치료로 또 성급하게 하지 마라. 네. 해가지고 일단 학원부터 끊고 이렇게 쭉 지켜봤더니 많이 나아졌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럼요.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빠의 사랑이 약이었네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또 아이의 또 역량이 있는데 더 많은 걸 피로감을 또 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월요병에는 저희 아침 월요일 날 일어나서 커피 안 마신 분 많이 없을걸요. 대부분 다들 마시잖아요. 네,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마시곤 하는데 커피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근데 눈 네. 뜨자마자 드신 게 네.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몸에는 피곤할 때 피로를 이기게 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게 돼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 버릇하다 보면 이 코티솔 분비를 하는 능력을 우리 몸이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점점점 코티솔을 분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는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신에 오전 10시 이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후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10시 이후에 마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겨내려고 하고 조절하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그 다른 걸로 인해서 그걸 억제시키면 그게 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 중에 그 자양강장제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락. 네, 네. 이를테면 뭐 박땡스, 뭐 비타 몇백 이런 음료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드셔본 것 같아. 아니, 그 20대면서 이거 모르는 게 없어 아주 정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의존이야. 그러게요.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네, 뭐 도움을 받고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땡스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비타민 음료 중에 이제 뭐 비타민 음료는 말 그대로 비타민 성분 자체가 이제 피로 회복에 네네.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필수 중인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타우린을 섭취를 하면 일시적으로 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 이제 견딜 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또 몇 가지 그 이제 음료 같은 것들은 이제 중추신경을 약간 좀 각성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뭐 카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스로 자정적으로 그 뭐 타우린 성분이 나오거나 면역계통의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외부의 음료에 많이 섭취해서 거기 의존성이 생기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정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까랑 마찬가지군요. 예, 커피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군요. 예, 그래서 정말 아주 급격한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아주 일시적으로 작게 섭취하는 게 필요하지 그걸 습관화하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럼 원 원장님, 제가 그 아까 설문조사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다른 걸 본 게 있어요. 그 뭐? 번아웃 증후군 있잖아요. 예, 예.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네. 번아웃이 뭐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이 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번아웃은 말 그대로 다 타버렸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냥, 불사지르는 거. 희생 아닙니까? 완전히 몸이 이제 완전히 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없는 어떤 피로와 불편함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거라면 그게 좀 더 심해져가지고 몸의 피로와 더불어서 아주 극심한 의욕 상실, 우울증 같은 게 수반되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직업이나 모든 거에 대한 어떤 좌절감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말씀 안 하셨지만 있으실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번아웃인가요? 아니,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번이 아니라 버닝아웃이에요, 진짜. 확 불살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피로가 너무나 쌓이고 크죠. 쌓였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의욕이 없어요. 예, 맞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고 억지로 누가 끌어가지면 되는 거고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안 하고 싶다. 딱 그 증상이네요. 네, 이제 마찬가지 이게 번아웃 증후군과 만성 피로 증후군이 사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된 용어입니다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만성 피로 증후군과 번아웃 증후군은 이제 분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죠. 좀 더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아마 번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일시적인 거. 아니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고 스트레스 네네네. 뭐 사랑과의 문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좀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번아웃 증후군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몸에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마 전문가랑 상의해서 상담하에 어떤 치료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약간 멍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이제 휴대폰 전에서 띵동 보면은 아니 이 여자 또 긁었어. 아 이게 또 뭘 샀길래 또 옷 샀나? 그러면서 또 갑자기 멍해 이 번아웃 이런 것도 아니 그런 때도 번아웃이. 스트레스가 이거 와요. 근데 이게
피곤해져. 이게 뭐 일을 안 했는데도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게 피곤해져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한약재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만성 피로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좋은 한약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네. 허 원장님. 네, 만성피로 자체가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흡수장애,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니까 만성피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소화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는 잘 흡수를 했는데 에너지를 세포들이 다 받아서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는 비타민 D라든가 이런 D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 뭐.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의 대사를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에너지는 있는데 뭔가 얘를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육개라든가 이런 약재를 통해서 만성피로를 회복시킬 수도 육개요? 있고. 네. 육개가 그 재료 중에서 어떤 건가요? 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육개.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육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약재죠. 육개장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육개장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음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계피. 계피. 그쪽 계피. 계통의 이제 약재죠. 계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잘 흡수도 했고 이제 쓸 준비도 됐는데 엉뚱한 데서 새. 자꾸 에너지가 엉뚱한 데서 새. 아까 이거 띵똥띵똥 이런 거죠. 통장도 딴데 막 세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이게 갑자기 막 사투리 막 나온다 모르겠다. 우리가 딱 쓸 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엉뚱한 데서 스트레스나 이런 딴 데서 쓰는 경우에 일맥상통하구나. 그렇죠. 그런 신경적인 피로라든가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창출이라든가 뭐 익진이라든가 뭐 이런 계통의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약재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재를 도움으로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은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원장님들은 다 균형 있고 에너지가 많아 보이십니다. 그래요. 그중에 또 우리 권지수 원장님께서는 관리 잘하셔. 네, 피부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피로를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은 저도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예쁘다는 소리 때문에? 뭐 보여드려야 할까요? 왜 그러셔? 우선은 뭐 사실 저도 월요병을 많이 겪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근데 저는 사실 피로를 막 항상 너무 피곤해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는 한데 유난히 월요일에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언젠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희는 주말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 마치고 주말이 되면 저는 사실은 제가 또 야구 팬이다 보니 아이고 성적 안 좋던데요 거기. 깔매기 그 성적 안 좋아요 보이기네 오늘 요번에. 그래서 야구장에 갑니다. 그러면은 야구장에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아니죠. 몸을 다 쓰고 목을 쓰고 힘차게 이제 응원을 하면서 보고 거기에 이제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플러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상하게.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를 풀러 간 건데 갔는데 월요일이 너무 피곤해요. 그 성적을 올려야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지만 주말에 정말 요 3박자가 다 맞춰지면 월요일에 정말 피곤한 것 같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고 과식하고 거기다가 과식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해버리면 정말 월요일에는 몸이 더 2배로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은 과식 안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자, 이게 사실 이게 피로에 관한 문제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아니 뭐 일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피로를 맨날 느껴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네. 자, 실제로 이 피곤함 때문에 피로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박 원장님. 네, 그럼요. 피로하다고 주소증에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했는데 저는 피곤합니다라고 오시면 참 저희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피곤합니다라고. 네, 피곤합니다 적었으면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쭤봐야 될지. 제가 여쭤보면. 그런 환자들이 좀 피곤하죠. 네, 피곤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서 여쭤보면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어깨도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온갖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맞아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당연히 피로를 잘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왜 피로해졌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활동을 100%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다른 거 특별하게 피로할 원인이 없는데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피로 증후군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몇 시간이나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잠의 질이 어떤지 중간에 많이 깨거나 아니면 소변 보기 위해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런 잠의 질, 그다음에 내 몸의 통증 여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 갈 때도 이게 문진 그렇죠. 요거에 충분히 이 자기 습관을 알아야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치료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나 진짜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최고죠. 보약이네요. 그래, 잠 좀 자야 돼요. 저는 너무 열심히 하셔. 만점이다. 아유. 잠을 잘 자고 또 주기적인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네네. 이렇게 피로할 때 또 인지 장애까지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심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근육의 피로, 육체적인 피로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마 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별로 안 해도 네. 엄청 피곤합니다.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뇌 속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마찬가지 피로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와야 머리가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는데 피로하면 취약해지면 그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해지면 인지장애가 오거나 그 기억력이 갑상선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갑상선도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은 이제 호르몬. 사실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대사작용이라고 해서 뭐 체온 조절 중추라든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고 물론 갑상선 호르몬도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히려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또 뇌의 여러 가지 어떤 무슨 그 다른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의 퇴화나 기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피로해지면은 인지장애 눈이 좀 침침한 기분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숙취예요, 그거. 어떤 숙취예요. 피로에 따라서 또 동반되는 질병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지장애 말고도 네. 그 동반적인 저 장애 같은 게 피곤하니까 뭐가 생기는 있을까요? 증상들. 증상들이? 아, 네. 일단은 피로 아까 임상석 원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 우리가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하다는 것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쓴 겁니다. 이미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어쨌든 잘 못 쓰는 거예요. 통장 잔고랑 비슷하군요. 그러니까요. 대출이 안 됩니까? 그럽니다. 우리 몸은 대출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신경도 그 물질을 잘 분비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자꾸 너무 일을 많이 한 상태, 많이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신경, 눈도 피로해지고 그리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근육도 피로해지고 그래서 근육이 피로해지다 보면 통증이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신경계가 피로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기 힘들어지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쉽고 그에 따라서 뭐 소화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 피로는 한 가지 원인만 갖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다양하게 이걸 알아봐야지 정확한 또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본인의 생활 습관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잘 체크해놨다가 가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피로 해소에는 잘 자고, 잘 자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카드 안 쓰고 이런 것도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